일상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박사님, 요즘 이렇게 SNS 같은 데 보면 되게 바디 프로필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거 찍는다고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했었는데 보기 좋고 건강한 몸이 자산이 되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요. 그래서 오늘은 몸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게 되면은 입에서부터 소화작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음식은 씹어서 잘게 부수게 되죠. 그리고 입에서 침이 나오면서 녹말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적당한 크기로 잘려진 음식물들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게 되죠. 위에서는 이 음식물들을 연동운동을 통해서 더 잘게 부수면서 위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위에서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액체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육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솜털이 안에 빼곡하게 나 있어요. 이 육모를 통해서 액체 상태의 음식물의 영양소들은 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게 이게 소장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소장에서 흡수되기 좋을 만큼 잘게 부서지고 분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양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리고 탄수화물은 당류의 형태로 혈액 안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 몸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들은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류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ATP라는 걸로 한번 바뀐 다음에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류가 ATP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산과 아미노산은 뭐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에서 이것을 당류로 전환을 시켜서 이것이 세포로 들어가서 ATP로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류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 떨어졌어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음식물이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거쳐서 ATP라는 에너지로 작용되는 것, 변환되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대사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디 프로필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력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근육이 막 커지고 멋있게 막 모양이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근육을 다치게 해서 그 다친 곳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가서 붙어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근육이 커지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보면은 근섬유를 이렇게 다 찢어 놓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찢어 놓는 거예요, 근섬유를?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아파지죠. 이것이 바로 근섬유가 찢어져서 손상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섬유가 찢어지면 위성세포라는 것들이 몰려오게 돼요. 위성세포는 근섬유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성세포가 뼈대를 지으면은 거기에 단백질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틈을 메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진 틈이 생기고 거기에 단백질들이 모여와서 그것을 메꾸면은 점점 더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이처럼 근육이 이제 빌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백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어쩐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맨날 닭가슴살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을 메꾸는 어떤 벽돌과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단백질만 먹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콘크리트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닭가슴살, 즉 단백질만 너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을 인부로 데려다가 쓰게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데, 칼슘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은 울퉁불퉁한 근육맨이 되는데 뼈는 비어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아주 더 안 좋은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이렇게 막 근육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쩔 때는 되게 살이 찔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쓰지 않으면은 저장이 어딘가는 돼야지 되겠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게 되면은 대개 이제 당류, 아미노산 이런 걸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아미노산이든 뭐 당류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돼요.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너무 넘치도록 저장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이상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것이 병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몸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런 질병에 걸리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 조절하고 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시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요요 현상이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체중이 꾸준히 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중을 줄였다가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체중을 늘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 위험이 35%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평상시에 올바른 식사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